남편은 주 5일 근무를 합니다. 저는 막달까지 일하다 퇴직하고 집에서 육아 중이고 아이는 현재 20개월입니다. 아이가 요즘 엄마 껌딱지가 돼서 밖에 나가서도 무조건 안아달라고만 하고 하루 종일 저한테서 떨어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남편이 퇴근하고 오면 7시에서 7시 반 정도가 되는데 집에 들어오자마자 바로 누워버린다는 겁니다. 힘들다, 피곤하다, 배고프다 이 말만 반복하면서요. 남편이 퇴근 후 아이를 조금이라도 봐주면 좋겠지만 상황이 이렇다 보니 아기도 아빠가 누워만 있고 아무것도 안 한다는 걸 아는 것 같습니다. 제가 설거지를 하고 있는데도 장난감 뚜껑 같은 걸 열어달라 하는 것도 무조건 저한테만 가져오거든요. 바로 옆에 아빠가 있어도요. 그래서 남편한테 애 이거 뚜껑 좀 열어주고 설거지할 동안만이라도 좀 놀아줘라 하고 말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땡땡아 일로 와 하고 정말 말 그대로 뚜껑만 열어주고 아무 말 없이 놓아서는 핸드폰을 하거나 TV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 애는 또 저한테 오고요. 사실 그동안은 제가 집에 있으니 아이의 주 양육자라 생각하며 되도록이면 제가 다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하루 종일 아기와 붙어 있으니 너무 힘들더라고요. 어린이집은 아직 대기 중이고 출산하면서 온몸이 망가져 목과 허리에 디스크가 와서 팔과 다리도 저리고 뻐근한 상태라 더 힘든 것 같습니다. 코로나가 심해서 아기를 데리고 나가기도 힘들고 제 시간이 없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 정말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남편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며 퇴근 후 아이와 잠시라도 놀아주라고 말했더니 본인은 일을 하고 왔으니 집에 들어오면 무조건 쉬어야 한답니다. 네, 그렇죠. 일하고 오면 피곤하죠. 저도 일하고 집에 오면 바로 뻗었었기에 얼마나 피곤한지 잘 알고 있습니다. 다 알고 있지만 그건 혼자 살 때 이야기이고 집에 아기가 있으면 같이 육아를 해야 하는 게 맞는 거 아닌가요? 그냥 본인이 피곤하고 졸리다고 자버리는 게 정말 제대로 된 행동인가요? 저도 하루 종일 집안일에 육아에 많이 힘들어서 쉬고 싶지만 아기가 있으니 참고 다 하는 거잖아요. 이 문제로 싸운 적이 많았었는데 그때마다 남편은 아기를 보는 건 제 일이라며 제가 보는 게 맞는 거라고 합니다. 물론 주 양육자가 엄마이긴 하지만 아이를 저만 봐야 하는 건 아니잖아요. 같이 일을 나눠서 하자는 건데. 만약 제가 설거지를 하고 있으면 아기를 씻긴다던가 제가 아기 밥을 먹이고 있으면 빨래를 개어준다던가 정말 수도 없이 입이 닳도록 부탁하고 시켜봤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무조건 피곤하다였습니다. 사실 저한테는 한 가지 로망이 있었습니다. 그냥 주말 아침에 제가 일어났는데 남편이 아기 밥 먹이고 있는 그런 모습을 한 번이라도 보고 싶었죠. 이제는 그런 일이 없을 거라는 걸 너무나도 잘 알기에 그냥 소원처럼 돼버린 것 같습니다.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거든요. 아침밥은커녕 주말 낮 시간에도 아이를 봐준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피곤해서 그러겠거니 하며 일부러 더 자라고 냅둬도 봤었는데 오후 1시가 넘어서 일어나서는 또 피곤하답니다. 그러고는 하루 종일 뒹굴거리며 TV를 보거나 핸드폰을 하고 있더라고요. 잠깐이라도 아기를 봐주기 바라는 제가 정말 이기적인 걸까요? 정말 어이가 없는 건 저러면서도 둘째를 낳자고 한다는 겁니다. 아빠라는 놈이 저런 식으로 행동하는데 제가 미쳤다고 둘째를 낳겠나요? 시댁에 갔을 때도 시부모님께서 둘째는 아들을 낳으라고 하시는데 너무 화가 나서 한마디 해버렸습니다. 땡땡 아빠가 애를 봐준 적이 단 한 번도 없는데 이 상황에서 어떻게 둘째를 낳아요? 둘째 낳으면 저 죽어요. 그러니 둘째는 없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하고요. 평소 말대답을 잘 하지 않았었기에 조금 놀라셨는지 그 뒤로는 별 말씀이 없으시더군요. 요즘은 이런 상황에서도 둘째 타령을 해대는 남편과 시댁 때문에 더 화가 나서 참을 수가 없습니다. 이 답답한 마음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추가입니다. 하소연한다 생각하고 글을 쓴 거였는데 댓글이 엄청 많아서 놀랐네요. 우선은 많은 분들이 공감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남편이 늘 둘째 얘기를 하는 건 하나는 외로우니 무조건 둘은 있어야 된다는 말을 평소에도 입에 달고 살았었습니다. 그 말이 현재까지도 이어오고 있는 거고요. 자기는 하나뿐인 남동생과 연락조차 안 하면서 무슨 소리를 하는 건지. 그냥 그럴 때마다 이 사람은 내가 외로운 건 생각도 안 하는구나 싶어 더 화가 났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즘 들어 제 상태가 좋지 않았었는데 참다 아무래도 제 자신이 너무 이상한 것 같아 어제 정신과에 다녀왔습니다. 병원에서 우울증 진단을 받고 왔네요. 우울, 불안 수치가 너무 높게 나와 약을 먹어야 한다기에 처방을 받고 왔습니다. 항상 활발하고 활동적이었던 내가 우울증이라니. 이런 생각이 들어 병원에서 나오는데 갑자기 모든 게 다 싫어지면서 이 모든 것들이 다 남편 때문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병원에서 나와 약을 타서 집으로 갔더니 남편이 여전히 누워있더라고요. 순간적으로 너무 화가 나서 누워있는 남편을 일으켜 세우고는 진지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정신과에 다녀왔다. 우울증이라더라. 하고 말했더니 흠칫 놀라면서 왜 그런 거래? 하고 물어보는데 그 물음에 속에 있던 게 터지듯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저도 모르게 왜? 왜냐고? 하며 버럭 소리를 지르고는 울부짖듯 울어버렸습니다. 제 모습에 남편이 놀랐는지 어버버 하고 있기에 네가 평소에 육아를 하냐 주말이라고 나 좀 쉬라고 애를 데리고 놀이터에 가기를 하냐. 그렇다고 밥을 먹여주길 하냐. 애도 네가 안 봐주니 나한테만 붙어있지 않냐. 그런 거 보면 넌 아무렇지도 않냐. 애가 너한테 안 가려고 하는 거 못 느끼냐. 그저 너한테 안 가니 그냥 편하고 좋기만 하더냐. 난 네가 벌어오는 돈 필요 없다. 얼마 벌지도 않으면서 왜 매일같이 피곤하다고 난리냐. 하고 말해버렸습니다. 그러고는 내가 다시 직장에 들어가면 너보다 몇 배는 더 번다. 내가 왜 애 낳기 직전까지 일을 한 줄 아냐. 그냥 이혼하자. 너같이 게으르고 무능한 놈이랑 더는 못 살겠다. 애도 매일 누워있는 아빠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겠냐. 내가 너 일 갔을 때 땡땡이한테 아빠 어딨어? 아빠 뭐해? 하고 물어보면 잔다고 한다. 그런 거 알고는 있었냐? 하면서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정말 미쳐버리겠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서 정말 어이없고 황당한 건 남편이 갑자기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울었다는 겁니다. 도대체 왜 우는 건지. 아무튼 그 우는 모습조차 꼴보기 싫어서 연기하지 말라고 발광했더니 자기는 진짜 몰랐다네요. 그냥 아기가 저를 더 찾으니 그게 당연하다 생각했답니다. 그 말도 그냥 듣기 싫어서 당장 이혼하자고 소리쳤더니 자기가 잘하겠다며 무조건 미안하답니다. 계속해서 미안하다고 울면서 싹싹 빌기에 결국 일주일만 지켜보겠다고 한 상태입니다. 사람이 저렇게 누워있을 수 있나 싶을 정도로 누워만 있던 사람이라 잘할 수 있을 거라는 기대는 없지만요. 그리고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던데 저희는 30대 중반의 동갑 부부입니다. 결혼 전에 너무나도 성실하고 결혼 초에도 널브러져 있는 걸 본 적이 없었는데 갑자기 뒹굴거리기 시작하더니 살이 디룩디룩 찌더라고요. 그러면서 더 움직이지 않게 되었고요. 아무튼 저는 딱 일주일만 더 남편을 지켜볼 생각입니다. 혹여라도 잠시 동안 바뀐 모습을 보이다가 다시 원상태로 돌아온다면 미련 없이 이혼하려고 서류도 다 준비해 놓은 상태이고요. 사람 고쳐 쓰는 거 아니라고들 하시지만 아이를 생각해서 딱 한 번만 기회를 줘보려고 합니다. 그 마지막 기회를 붙잡느냐 놓치느냐는 남편이 하기에 달렸겠죠. 마지막으로 제 하소연글에 공감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댓글입니다. 첫 번째. 이 글을 보면서 느낀 건 사람은 말을 안 하면 모른다는 겁니다. 당연히 엄마가 하는 것. 애는 엄마한테 가는 게 당연한 것. 애는 눈으로 보기만 하면 알아서 크는 것. 그냥 그렇게만 생각했겠죠. 지금이라도 잘 터뜨리셨네요. 눈치 없는 남자랑 사시는 것 같은데 원하는 바를 이제라도 얘기하세요. 주말에 오랜만에 나가게 애기 좀 봐. 놀이터 좀 갔다 와. 애기 좀 씻겨. 빨래 좀 개. 이런 말이요.
도우미 아줌마다 생각하고 한번 부려보세요. 며칠이나 갈지 알 수는 없지만요. 두 번째, 무능해서 그래요. 딱 저희 아버지가 저런 스타일이었습니다. 육아도 집안일도 아예 안 하셨어요. 지금도 엄마가 없으면 아무것도 못해요. 밥도 못 차려 드시고 빨래도 못하고 저렇게 늙으면 그냥 무능한 삼식이가 되는 겁니다. 세 번째, 전업주부는 집안일을 하는 거지 육아는 부부 공동의 책임이라 생각합니다. 이건 임신을 하기에 앞서 부모 될 두 사람이 다 알고 있어야 하는 거예요. 피곤하지만 퇴근 후에 육아는 참여해야죠. 아님 평일은 쉬더라도 주말 육아에 적극적이라던가. 부인이 남편이 하는 케어가 미덥지 않아서 혼자만 하려고 하는 경우에도 이런 일이 많이 생기는 것 같더라고요. 어릴 때 몇 번 애랑 남편만 두고 외출 한두 번 해보는 게 남편에게도 깨닫는 계기가 되는데 애가 이미 아빠랑 놀지 않는 걸로 봐서는 이 남편은 아이와 둘이 둬도 전혀 힘들지 않을 듯 합니다. 그냥 방치할 것 같거든요. 아무리 봐도 이 남편은 앞으로 아빠가 아니라 ATM으로 살게 될 것 같네요. 네 번째, 20개월 육아와 임신기간 8달 동안 노예처럼 착취당하고 몸 망가지고 멘탈 너덜해지고 우울증 환자 되고 인생이 망가진 거나 다름없는데 남자놈이 질질 짰다고 일주일을 지켜본다니 남자 인생 개꿀이네요. 다섯 번째, 일주일 지켜보긴 뭘 지켜봐요. 서류 들이밀고 이혼하자 하세요. 아니면 아빠란 인간 안 보는 게 답인 것 같으니 별거 하자고 하시던가요. 아이를 생각하신다면 오히려 안 보고 사는 게 답일 것 같습니다. 여섯 번째, 저런 아빠는 있으나 마나입니다. 진짜 지켜봐서 제대로 못하면 이혼하세요. 꼭이요. 일곱 번째, 우울증까지 생겼다니. 그 와중에 지가 왜 울어? 제가 대신 뺨이라도 5대 정도 때려주고 싶네요. 그냥 지켜보지 말고 이혼하시면 안 돼요. 사람 안 변합니다. 이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